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6일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한 점과 또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금융안전지수가 지난 2016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주의 단계에 진입하며 경고 등을 켰습니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모처럼 반등했지만 경기 침체 속 저물가가 이어지는 기회 공포가 커지며 기대물가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대물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 심리를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명선 전문가,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사실 그동안요, 이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 실패 이슈로 인해서 잔뜩 움츠려들었던 이 바이오 업종. 오늘은 글쎄요, 이 반등의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고 있어서요. 인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납폭 과대 업종 중에 플랫폼 기술로 신약 개발에 나선 종목이나 수출 실적으로 차별화가 가능한 바이오 시밀러 제조업체들, 또 메디톡스, 휴젤 등 톡신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서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요, 왕십리와 상계를 잇는 동북선 철도 관련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 관련주들이 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착공한다라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28일 동북선 기공식을 가진다라고 하고요. 오는 2024년에는 개통을 할 것으로 이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오늘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자, 오늘장 한국 증시를 요약해 보면요. 전강 후약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무역 협상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에 따라서 오전장에서는요. 0.6% 가깝게 좀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중국 증시가 부진했던 데다가 또 국내 증시의 주요 매수 주체인 연기금이요.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겁니다. 사실 특히 20거래 연속 순매수 행렬을 보여왔던 연기금은요, 매일 거의 1,000억 원 이상을 담아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양을 대폭 줄이게 되면서 오늘 거의 변동 없는 구간에서의 플러스권,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돼지열병 계속해서 확산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체육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마니커 등 해당 종목들은 돼지열병 테마주로 묶이게 되면서 역시 급등락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적 상승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전에 오늘 좀 반락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돼지열병 확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끝까지 지켜가야 될지 식품업종 주가는 변동성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증권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코스닥 제약지수가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고요. 서울 동북선 도시철도 착공 소식으로 철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 증시 의지할 곳은 연기금뿐인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대지 대신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던 ASF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롤러코스터처럼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이슈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이 집중하고 계시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님, 네. 자, 눈여겨보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네, 요 근래 들어서 좀 가장 문제도 많고 탈이 많은 게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거든요. 또 오늘도 이제 헬릭스미스가 뭐 3연속 하한가 나왔다가 오늘 이제 마이너스 한 10포인트에서 그쳤는데 그와 더불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종목이 거의 50종목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큰 종목들이 많이 이번에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별개로 많이 올라오는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몇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약 업종을 보면은 현재 계속 지금 하락을 1년 가까이 하다가 오늘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집한 흔적이 되고요. 요 근래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상승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은 좀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한 5종목 정도가 바닥을 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그 38만 원짜리가 오늘 장중에 거의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헬릭스미르사스든가 뭐 실내화전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이 휴젤도 요 근래 들어서 바닥을 찍으면서 현재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 제약 테마도 하나 있었는데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요 근래 한 2, 3주 정도 계속 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좀 내렸는데 좌우지간 최대 거래량과 더불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목이 현대 바이오 솔루션을 보겠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32,000원짜리 종목이 한 달 내내 이렇게 상승 패턴을 보면서 오늘 장중에 15% 이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모든 특징주가 제약 바이오주가 한 달 정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악재는 악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한 50여 종목이 되는데요. 개별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약 업종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지금부터는 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약 종목이든 바이오 종목이든 바닥권에 상승한 종목은 어느 정도는 좀 매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명선 전문가님은 코스닥 제약지수 반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헬릭스미스 여파로 바이오주가 하락을 했지만 개별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메디톡스, 휴젤, 에스텍파마, 바이오 솔루션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추경에 집행되는 부분과 함께 이제 계절적인 부분의 요인이 연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SOC 사업 쪽의 첫 사업이 착공이 시작됐다는 부분을 통해서 테마성까지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철도주 강세인 인싸 부분의 주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철도를 통해서 일일 생활권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얘기들 저도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이렇거든요. 만약 지금 현재 기준 쪽에서 KTX밖에만 없었다라면 SRT가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동하는 부산 지역 거리가 자동차나 버스로 가는 것과 KTX로 이동하는 것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SRT가 생기면서 좀 더 빨라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 착공이 됐다는 부분은 이제 GTX 부분 쪽 라인 부분과 함께 중간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의 줄줄이 일일 생활권 쪽에 착공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면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접하셨겠으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이제 미국 간의 또다시 한번 회담 예보들이 나오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중국 쪽에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속철, 그리고 일본 쪽에다가도 요청이 들어왔던 고속철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KTX를 통해서 강릉 쪽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호전 시의 핵심 인프라 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이슈 부분에 대한 눌림목 조정 구간이니까 이 부분을 철도를 단순하게 국내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해외 쪽의 테마성과 함께 엮어서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나 지금 철도 쪽에 현재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현대화 부분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데아티아이라든가 푸른기술 그리고 특수건설과 에스트래픽 같은 종목군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은 철도주 강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철도를 통한 일일 생활권 확산과 그리고 글로벌 관계 호전 시의 핵심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짝을 뒤섞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에스텍파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인해서 물론 변동성 크게 가져가고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도 포착이 오늘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바로 에스텍파마인데요. 에스텍파마는 바이오 원료 의약품 업체입니다. 최근 인트로바이오와 함께 대체육 관련해서 이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역시 대체육 관련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죠. 오늘 종가 보시겠습니다. 가격 상한 제한선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엔 좀 풀린 모습까지 확인이 되는데요. 종가 로 보시면요, 16.71%에서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메지온인데요. 자, 메지온이요, 미국의 심장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학술대회에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메지온은 소아심장학내 폰탄 환자에 대해서 좀 발표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전해지면서요, 오늘장 급등의 움직임도 오전장에서 크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16% 넘게 뛰어오르면서요, 12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인사 소식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이 메디톡스가 보툴리늄 톡신 뉴로녹스에 대해서 중국 시판 심사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허반 심사를 끝나고 품목 허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게 된 건데요. 사실 이렇게 심사가 끝나게 되면요, 보통 2개월 뒤에는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분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최종 품목 허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죠. 거의 9% 가깝게 뛰어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만 200원 올랐고요. 38만 1,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JT입니다. JT가요, SK하이닉스와 함께 68억 원, 약 86억 원입니다. 약 86억 원 규모의 테스트 핸들러 공급 계약을 또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매출액의 24.7%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JT 종가 보실까요? 자, 6.38% 뛰어오르면서 종가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쭉쭉쭉 우상향 들어갔던 오늘이었고요. 4,4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글벳인데요. 자, 이글벳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물 의약품 업체인데요. 대주주 일가가요, 지분 60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권고 소독제로 쓰이게 되면서요,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던 이글벳이었는데요. 오늘 대주주 일가의 장내 매도 소식 나오게 되면서요, 5% 넘게 미끄러지는 흐름도 오늘 보였습니다. 8,330원에 거래 마친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인 에스텍파마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호재 이슈로 메지온과 메디톡스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소식으로 JT도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이글벳은 대주주 일가의 장내 매도 소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해하실 그런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선 전문가님, 네. 자,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5 종목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 네. 에스텍파마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에스텍파마가 장중 상한가를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 사실 그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 합성 기술이라든가 뭐 미세 입지화 기술 여러 가지 있는데 50여 종의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평상시 뭐 몇만 주 안 되던 거래량이 오늘 장중에 370만 주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잠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분봉으로 보면 종가에 약간 좀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현재 제일 바닥을 그러니까 전고점 최고점 18,000원짜리가 5,000원대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을 내고 이제 시작하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셔도 최고점 41,000원짜리가 한 8,000원이니까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이 5배가 이렇게 많이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어차피 이제 패턴이 바닥 탈출을 많이 하니까 차트상 볼 때 바닥에서 거래량 터뜨리고 장대 양봉이 보이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텍 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6.171%로 마감을 했는데요. 양호한 재무제표 흐름과 앞으로 실적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 수요일 개미탈출 프로젝트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돼지열병 부분이 실제적으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했었는데 네.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겠죠. 농가의 측면과 그리고 우리의 식탁의 측면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7군데 이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실제 시장에서 이 돼지열병 쪽의 테마,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수산주의 급등 랠리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백신 쪽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롭게 저 역시는 이제 에스펙파마를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확진이 통해서 확산되는 테마가 새롭게 하나가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돼체육이라고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조고기 또는 콩고기라는 단어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왜 바이오 계열사 쪽이 이쪽으로 인트론바이로든가 에스텍파마 그리고 바이오제네틱스가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냐면요. 실제 이 부분은 그 단백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확산되는 부분에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실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우리 워낙 최명수 원장님이 바닥권에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의 이슈는 뭐냐면 단순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대체 육고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콩고기와 식용 곤충 레스토랑 부분으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개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중국 시장은 이미 17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이 열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하게 따라가지는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트레이딩 쪽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제 확산 테마로 대체육이라는 것을 수입육 이후에 새롭게 만들었다는 부분, 호재 부분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님도 역시 에스텍 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콩고기와 같은 대체 육고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권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스탁세일즈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매일매일의 승자가 공개가 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혜택이 있죠. 다음 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는데요.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펼쳐진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6636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더블유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스탁세일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떠한 흐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구인지 지금 바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김도영 전문가께서 세틀뱅크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5% 가깝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명성 전문가가 가지고 와 주셨던 JST나가요. 와, 8% 가깝게나 뛰어오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JST나를 가지고 와 주신 최명성 전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요.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게 될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도 열심히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계시는 주쌤 나와주셨습니다. 자, 핵심만 콕콕 시장 트렌드를 포착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포착 능력과 함께 가지고 와주신 오늘의 종목은 바로 5글자입니다. 이제는 맞추는 재미가 있는 머니더블유 스탁세일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일 겁니다. 짜잔, 여기 적혀져 있죠.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이기도 한 여러 가지 삼성그룹이라고 통칭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을요, 교육하는 기업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합니다.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실까요?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쌤과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나봉 외쳐주고 계시는 우리 최명성 전문가십니다. 바닥 탈출의 선구자시죠. 자, 오늘 최명성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4글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워낙 다양한 사업을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뜰폰, F로 시작하는 브랜드 영위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힌트가 워낙 빵빵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역시 최명성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내일 열리는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시크릿 종목과 함께 장중에 간단한 상담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내일 오전 9시 장이 열리는 그 순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엄지척하게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쌤과 함께 좀 더 활기차게 오늘 머니더블유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더블유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시간은 김도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근데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세틀뱅크에 대한 리뷰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이면 본격적으로 지금 오픈 뱅킹 부분 서비스가 일단 시작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네. 전체적으로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멀티 시스템 쪽으로 네트워킹이 완벽하게 열리는 부분이겠고 우리 소비자인 고객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거래가 확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과 함께 위쪽에 어제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으로 꽉 채우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 부분에 쉽게 조금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버행 이슈 부분에 대한 부담 부분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요. 하지만 좀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위쪽 부분까지 1차적으로 이 메꾸기 작업까지 한번 열어놓고 본다라면 42,000원대 돌파 안착 여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돌파할 경우에 조금 자신 있게 시장의 틈새 쪽에서 우리가 오픈뱅킹 쪽의 확대 부분에 시너지,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가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틀뱅크 지금도 수익을 냈지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멀티 캠퍼스인데요. 멀티 캠퍼스는 B2B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알아보니까 다양하게 정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삼성 그룹 계열도 엮어서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엮어진 게 삼성이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동사 이제 멀티 캠퍼스 하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멀티하고 캠퍼스를 빼보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우리 캐스터님하고 얘기를 했다가 그만 또 아재 개그라는 단어를 또 네. 들어서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멀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모아져 있는 부분의 항목들을 한 곳으로 모아놔서 교육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캠퍼스는 결국은 우리가 유니버시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대학교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좌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동사가 멀티 캠퍼스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기업처럼 느끼실 건데요. 실제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예전 크레듀가 멀티 캠퍼스입니다. 크레듀 기억나요. 그래서 크레듀는 2006년도에 상장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한단 말이지 라고 했는데 이게 B2C냐 B2B냐에 따라서 조금 혼돈이 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지금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이슈, 입시에 대한 제도를 바꾼다라는 거는 B2 뭘까요? C? 맞습니다. 와. B2C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실제 이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는 49%가 삼성그룹향 매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올 하반기 11월부터 조금 다른 쪽으로 열리거든요. 네. 그게 B2B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입시 제도 개선에서 멀티 캠퍼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B2B 쪽의 삼성그룹향 쪽에서 틈새 쪽에 모든 강좌를 갖고 온다라는 부분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삼성 그룹 계열의 B2B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실적은 보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즘 대세가 핫한 게 4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빨리 여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육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멀티 캠퍼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해요. 맞습니다. 실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 저하고 같이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네. 코드가 제대로 붙어 있는 부분의 가전제품을 저한테 리모트 컨트롤을 잡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 네. 핸드폰이. 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면 벌써 사물 인터넷이 저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맞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 또 5G를 하는 이유는 속도를 빨리 내면서 예를 들면 앵커님 최근에 네. 광고 중에서 홀로그램 광고들 좀 접하신 게 기억나신 게 있을까요? 지금은 딱히 기억이 안 없으세요. 나네. 예를 들자면 손흥민 씨 광고가 네네네. 그 홀로그램 방식이었단 그 말이에요. 막 골 차고 네, 앞에서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컨텐츠를 이해한다라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홀로그램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잘 배울 것도 없었고 또 배우려고 하면 제가 대학생 때 이랬었거든요. 영어를 배우러 종로를 갔고요. 또 저는 이제 특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특수직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따고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네. 또 저 멀리 서울 외곽을 갔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온라인 이러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아까 캐스터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그룹에 들어간 것만 해도 좋아 죽겠는데 네.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점점 더 네트워킹 커지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안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보안,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5G 부분에 관련된 또 프로그램 언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러닝 쪽으로 4차 산업교육의 핵심적인 컨텐츠를 한데 모아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B2B 부분의 매출향들이 조금씩 좀 더 열려가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회사 한 군데서 네. 만약 우리 이 방송국인 머니투데이 방송국을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홀로그램 광고를 우리 이 머니 W 방송을 만든다 그러면 네. 인력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또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개별적인 사업 구조의 사업체들이 하기에는 부담 요인이 있어요. 그거를 이 멀티 캠퍼스가 제휴 방식적으로 B2B를 통해서 꾸준하게 컨텐츠를 양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4차 산업 관련해서도 멀티캠퍼스가 이렇게 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은 좀 맞춤형 시대잖아요. 개인에 맞춰서 교육 서비스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별로 어떻게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게 또 앞으로 성장의 관건일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알고 계시나요? 네, 만약 예를 들자면 네. 이런 부분이겠죠. 요즘 우리가 고용 지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61세 부분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는 퇴직을 하고 열심히 일하셨으니 여행을 다니셔라라가 아니라 제2모자기로 제2 인생을 산다 그래요. 그죠? 맞아요. 네. 저도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제 초보 유튜버거든요. 오, 네, 초보 유튜버. 유튜버인데 저는 어디서 이걸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사회적인 기반에서 재능 기부 서비스까지로 확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시니어 재취업, 그다음에 창업 컨설팅 쪽. 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에서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가고 또 다른 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멀티 캠퍼스라는 네이밍에 닿게끔 한 곳에서 모든 컨설팅의 모든 항목들을 배울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에 대한 시너지는 확대가 되겠죠. 그럼 네. 멀티캠퍼스 통해서 뭐 크리에이터 홀로서기 이런 거 배우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겠고요. 네. 제가요. 네.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커리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B2C 쪽까지 좀 열려가는 관점까지 봤을 때 그게 네.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B2B를 결합해서 사회 부분에 대한 공헌 자금 쪽으로 확대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네. 저는 앞으로 매출은 5년간 정도는 지속되는 우상향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형 맞춤 교육 서비스 그리고 B2B뿐만 아니라 B2B-C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멀티 캠퍼스의 성장을 따놓은 당상이니까요. 이제는 갖고 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바로 모아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주쌤이 가지고 온 오늘의 종목 바로 멀티 캠퍼스였습니다. 아까 저한테 이 유니버시티라고 했을 때는 한국어처럼 발음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오늘 카메라 트니까요. 아주 원어민이시네요, 주쌤. 역시 방송인이십니다. 자, 오늘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펼치실까요? 자,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계열에 있어서 B2B 교육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향 매출이라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 교육 콘텐츠도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인데요. 이러한 교육 콘텐츠 가져가면서 매출 성장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프레젠테이션, 워드 이러한 직장인 필수 스킬 탑3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투자 포인트인데요. 자, 기업별로 맞춤형 원스톱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재취업은 어떻게 할
건지, 재창업은 어떻게 할 건지 뿐만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또 원스톱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 회사에게도 좋고 근로자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주쌤께 질문을 날려보도록 하죠. 네. 자, 주쌤, 사실요, 주 52시간제 시행이 되면서요, 이렇게 교육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 맞춤형으로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러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멀티캠퍼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네, 또 질문 해주시죠. 네, 계속 어? 네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취미생활이었던 드론이 실제적으로 투잡, 쓰리잡이 돼가는 형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캐스트님 잘 설명을 해요. 블록체인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법, 그러면 그 다음이 보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멀티캠퍼스 동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 라고 드리겠고요. 실제 우리 실생활의 취업과 연결고리가 가장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동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과 가장 많은 관련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잖아요. 이 경쟁력 있는 회사 언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실제 멀티캠퍼스의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기준에 37,000원대에 대한 브레이크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 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주봉상 부분에서 살짝 지금 걸려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7,500원에 대한 돌파 한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살짝 눌림목 패턴으로 우리는 45,000원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쪽에서 위쪽의 매물을 좀 가볍게 뚫어낸다라는 관점의 수급적인 특징이니까 틈새 부분에서 5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손절가는 4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 타이밍부터 다양한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모아서요. 다시 두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이거 배우러 종로로 가고 저거 배우러 강남으로 가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한 곳에서 완전하게 원스톱으로 배울 수 있네요. 멀티캠퍼스인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보도록 하시죠. 자, 삼성그룹 계열 B2B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향 매출이 담보가 되는 부분이겠죠. 4차 산업 교육 콘텐츠도 있고요. 또 기업별로 맞춤형 원스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45,000원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수급적 분석 함께 주시면서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42,0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삼성그룹 교육은 내가 만든다 멀티캠퍼스였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의 우승자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인스코비입니다. 원래 인스코비는요. 시계 관련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사물 인터넷부터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는 만큼 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이 종목은 이제 예전에 그 한독시계 또 돌피나 시계로 좀 이름을 날렸던 회사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또 바이오 사업, 그다음에 그 알뜰폰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3사 이동통신의 최초로 이제 그 통신 알뜰폰과 같이 겸해서 하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로 회사 내역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안전하고 회사 사업 내역이 좀 안전하고 스마트한 사업들만 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사업 소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는 건 사실 전력을 아끼고 친환경적인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알뜰폰, 요새 좀 대세죠. 저렴한 요금에 또 통신사 구분 없이 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또 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 인스코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국내 스마트 그리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하면 이제 그 한국전력의 전기 검침 뭐 그런 걸 뜻하기도 하는데요. 기존 전력망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학교나 공장이나 병원 등에 여러 가지 이제 전기와 가스를 경영해서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체크하는 그런 이제 스마트한 전기 기기, 뭐 전력망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또 이 종목이 전기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유일하게 3사에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 LG 한다, 또 뭐 KT만 한다, 뭐 SK 하는데 이 회사는 SK, KT, LG 3사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타사보다는 좀 뛰어난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폰도 통신사 구분 없이 할 수 있고 또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의 하나로 또 많이들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건 앞으로 성장세 그리고 계속 갈 것이고 재무제표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통신부터 바이오는 언급을 안 했는데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까지 뭐 세 가지 등등 여러 사업이 어떤지 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전문가님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 어제 오늘도 사실 그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급히 날아갈 수 있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네. 급등주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그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테마가 스마트 그리드 테마, 두 번째가 또 바이오 테마, 세 번째가 통신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한 달 전에는 이제 애국 테마에서 일본과 한국에 좀 이제 그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 뭐 모남이라든가 그런 테마주가 날아갔고요. 또 5G 테마가 이제 많이 갔죠. 더블에서 한 서너 배 갔고 네. 요 근래는 이제 대주열병 테마가 뭐 더블에서 3배 간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이제 인스코밀은 스마트 그리드 테마 또 바이오 관련 테마가 있고 또 알뜰폰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현재 차트를 잘 잡고 있는데요. 잠시 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보시면 이제 현재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시면은 3,000원대 있는 주식이 15,900원까지 단기적으로 500%를 갔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죠. 많이 올랐고요. 또 일봉상 보면은 요 근래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약 10일 전에 무려 이틀 만에 45%가 갔습니다. 자, 키포인트 우리 시청자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3,000원 종목이 바로 15,900원에 한 달 만에 500%가 올랐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끝났고 누가 봐도 사실 뭐 초등학생이 봐도 이 자리는 앵커님 어떻게 보시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빨리 올라갈 것 같죠? 네. 예, 그리고 월봉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월봉 봐도 바닥을 정확히 찍었죠. 바닥을 다시 잡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되든 뭐 통신 테마가 되든 아니면 바이오 테마가 되든 뭐가 좀 하나만 겹치면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통신이면 통신, 바이오, 네네. 스마트 그리드까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테마주가 상승을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 초등학생도 알 만큼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좋은 종목 놓치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명성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와주시고 계십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셨죠?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이 초등학생도 알아본다라는 종목이네요. 바로 인스코비였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었는지 저와 함께 다시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코비 요즘 뉴스인데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 상반기 매출액이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알뜰폰 또 스마트 그리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 탄탄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까지 하고 있게 되면서 총 3종 모멘텀 동시에 테마주로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최명성 전문가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최명성 전문가님, 네. 최명성 하면 실적, 실적하면 최명성이잖아요. 네. 맞죠? 동의하시는 맞습니다. 부분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인스코비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재무제표의 흐름도 좀 더 안정적인지 그 부분 알고 싶은데요. 네, 우리 그 캐스터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뭐 저 하면 이제 최명수 하면 바닥 탈출 전문가, 맞아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확실한 재무제표. 세 번째는 이제 전 종목을 2만 번 제가 체크하고 확인했거든요. 네. 상당히 제가 이래봬도 노력합니다. 맞아요. 인물도 좀 받쳐주고. 인물도 받쳐주시고 비타민도 맨날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3년 전에 371억인데 작년에 586억, 약 600억 더블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2, 3년 동안 경제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회사가 힘들다, 뭐 중소기업이 힘들다 하는데 이 회사는 매출이 더블로 늘었고요. 2년 전에 적자가 2억이었는데 올해 흑자가 그러니까 작년에 53억이 늘었고 9월 달, 그러니까 올해 6월 달 2분기 매출이 61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유보율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무제표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밤마다 되면은 비타민 음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주신 만큼 그만큼 성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이 종목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예, 그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일봉상 보시면은 제가 일봉이 좀 잘 안 보여서 주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주봉을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뭐 예술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가 3,000원인데 이거 뭐 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매수, 9시부터 바로 매수하셔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들고만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을 보면 2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 작년이네요. 작년 보면 무려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5배, 500%가 갔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2년 전에 5배, 500% 갔는데 여기서 최소 뭐 30%, 50% 가지 않을까요? 네. 뭐 눈 감고 사도 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한 10배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영업이익이 눈 감고 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사셔서 올라갈 때까지 그냥 들고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3,000원인데요. 3,000원인데 목표가 1차 4,000원, 2차는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700원을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좀 매수하셔서 그냥 들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 감고 사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눈 뜨고 똑바로 정확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인스코비인데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려야겠죠? 이 종목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정리 들어갑니다. 네, 인스코비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판넬 봐 보시면요.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게다가 이 3중 모멘텀, 그러니까 알뜰폰,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까지 동시 수혜가 가능했습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매수다, 눈 감고 매수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굉장히 유행어를 빵빵 터뜨려 주셨습니다. 3,000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자, 목표가는 4,000원인데 2차적으로는 6,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손절 라인은 2,7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눈 뜨면 인스코비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정적으로 스탁세일즈 함께 했는데요. 자, 이대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최명성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방송에서만 알려드리는 시크릿 종목, 힌트를 드리려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종목 그리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